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형이랑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SN경제연구소입니다. 자, 오늘은 에코프로 그룹주들 중간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에코프로 BM 뭐 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할 거 없이 전부 다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참 이제 되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올라갈 때 같이 못 올라갑니다. 얘네들 올라가는 만큼 못 올라가고 내려올 땐 더 내려오고 얘네들보다 그래 버리니까 이게 참 할 맛이 안 나죠. 할 맛이 안 나. 주가만 보면 답답하죠. 게다가 최근에는 뭐 유상증자 이슈까지 내면서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방송을 찍어 드렸지만 시비에 대한 뭐 조기 상한 우려 요런 이제 안 좋은 것들 안 좋은 내용들만 나오죠. 그리고 금감원이 이제 최근에 정정 신고 요구했고 그죠? 그리고 2차 전지 업황 부진까지 막 겹치면서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이라도 손절 쳐야 되나? 마음이 편할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주식을 볼 때는 두 가지를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프라이스, 가격입니다. 가격. 시장이 지금 얼마나 불안해했으면 가격이 여기까지 떨어지냐. 그리고 두 번째는 방향. 회사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요것만 우리가 잘 따져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이슈들을 좀 볼 건데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일단 정책적인 이슈가 하나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제목을 딱 보시면 에코프로 경북 협력 강화 2차 전지 투자 속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경북도와 이제 포항시 에코프로가 비즈니스 간담회를 개최를 했고 2차 전지 경쟁력 강화 공동 기획 태스크포스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일만 연폐수 전용 처리장 공동 구축을 또 논의했다. 요게 이제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보자면 이걸 갖다가 보통 이제 기업이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다 보면 시장이 이렇게 봐요. 이거 누가 돈을 내야? 수익은 언제 나나? 인허가는 잘 되나? 환경 문제 없나? 전력 물류는 괜찮나? 이렇게 보거든요. 특히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땅만 있으면 되는 산업이 아니죠. 공장도 필요하고 전력도 필요하고 폐수 처리도 필요하고 원재료도 필요하고 고객사 인증도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2차 전지 산업 혼자 잘한다고 되는 산업이 아니라 주변 요런 인프라들이 같이 깔려야지 되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아무리 좋은 축구 선수가 있어 손흥민 같은 이런 좋은 축구 선수가 있어도 운동장이 없고 뭐 조명이 없고 훈련장도 없고 뭐 관중석이 없으면 제대로 그게 이제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에코프로가 그러한 선수라면 포항의 어떤 이런 산업단지라든지 그리고 뭐 폐수 처리장, 전력 인프라, R&D 지원은 경기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뉴스는 선수가 갑자기 골을 넣었다는 이런 뉴스는 아니지만 이런 경기장이라든지 훈련장, 이런 리그 운영 시스템을 같이 만들겠다라는 이런 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단순 호재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포항 2차 전지 클러스터 경쟁력을 높이는 약간 인프라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이 숫자도 좀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기회 발전 특구에서 이제 9개 기업이 7조 8천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가지고 여기서 에코프로가 포항에 투자했거나 투자 예정인 금액은 4조 9천억 원이 되겠습니다. 고용 예정 인원은 3,700명. 고용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는 포항에서 그냥 공장 하나 돌리는 회사가 아니라 포항의 어떤 2차 전지 생태계 중심축 중에 하나가 이제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요런 이슈들이 이제 나왔다라는 거. 주가는 비록 어렵지만 그러니까 산업 인프라라든지 방향성,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그런 것들, 요런 것들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회사가 무너진 것처럼 느끼거든요. 근데 실제 산업 현장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이런 지역과 기업이 같이 투자하고 인프라를 만들고 요런 것들을 논의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단지 단기 주가 방향성과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뉴스는 에코프로가 혼자 버티는 구조가 아니라 어쨌든 포항 2차 전지 클러스터 전체가 같이,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런 지원을 좀 어느 정도 좀 해주는 요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나와주고 있다. 정책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에코프로 BM의 1.2조 유증에 대한 축소 계획은 없다라고 회사가 밝혔습니다. 주주들이 사실 가장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죠. 이거 유상증자 이거 진짜 괜찮은 거야? 그리고 금감원에서 이제 정정 요구를 했다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왜 양극재 회사가 니켈 재련소에 직접 투자를 하는 거야? 약간 요런 의문들. 근데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밝혔던 요런 핵심은 그 금감원의 어떤 정정 요구에 대해서 금액을 줄일 만한 사유라기보다는 상세 기재를 보완하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상증자에 대한 규모 축소는 없다고 밝혔고요. 그러면 요거 같은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느냐?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유상증자 규모가 줄지 않는다라는 것은 희석 부담도 그대로라는 뜻이고, 그리고 하지만 반대로 보면 회사의 어떤 이런 전략에 대한 의지, 요게 이제 분명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회사가 시장 눈치 보니까 줄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된다. 오히려 이게 확고해 보이니까 저는 오히려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규모가 좀 크긴 하지만 어떤 상당 부분의 비중을 지금 니켈 재련소에 지분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뭐 헝가리 공장, 뭐 증설, 뭐 이런 거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있어 갖고 우리가 이제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되죠. 앞으로 이제 양극재 회사의 경쟁력은 단순히 이제 좋은 그 양극재를 잘 만드는 것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거고, 근데 이제 고객사인 배터리 업체라든지 완성체 업체들이 이제 묻는다는 거죠. 당신들은 원재료 확보 잘 되고 있어요? 니켈 가격이 흔들려도 원가 경쟁력 유지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중국 의존도 줄일 수 있습니까? 장기 공급 계약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양극재를 잘 만드는 회사로 끝날 게 아니라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잡고 있는 양극재 회사가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전에는 이제 맛집이 요리만 잘하면 됐는데, 근데 경쟁이 치열해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좋은 재료를 또 안정적으로 싸게 가져오는 집이 살아남겠죠. 고깃집이면 좋은 고기 거래처를 잡아야 되고, 초밥집은 좋은 생선을 수급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거예요, 사실. 어쨌든 에코프로 BM은 핵심이 하이니켈 양극재이기 때문에, 니켈은 양극재의 어떻게 보면 핵심 재료죠. 그러니까 니켈의 어떤 공급망을 잡겠다라는 것은 단순히 광산 투자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원가 경쟁력이나 수주 경쟁력을 동시에 잡겠다라는 이런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원재료를 잘 확보를 해야지 수주 경쟁력에서 앞서 나갈 수 있다. 지금 안 하면 뒤처진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런 이제 유상증자를 이제 보면서 이런 단기 희석 부담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 돈들이 제대로 이쪽으로 다 흘러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를 우리가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빚 갖고 버티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미래 경쟁력을 만들기 위한 돈이지,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번에 어떤 단기 악재를 우리가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불편한 유증은 맞지만 단순히 나쁜 유증으로만 잘라 말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된다. 자,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뭐 이런 이제 리스크 요인도 물론 있습니다. 리스크가 뭐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것은 시장이 이미 많은 이런 우려들을
가격에 다 반영을 했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미 우려가 상당 부분 반영된 구간에서 우리가 뭐 무조건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좀 약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회사가 과연 이런 우려들을 좀 어느 정도 하나씩 해소해 나갈 만한 의지가 있는지, 역량이 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볼 줄 알면 충분히 에코프로로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다고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의 어떤 위치, 과연 우리가 뭐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로 대응을 해야 할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좀 볼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관망이 유리하긴 합니다. 관망. 왜 관망이냐? 지금 일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 5일선 구간에서 등락을 하면서 뭔가 이제 바닥권을 좀 잡기 위한 이런 흐름들은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거는 아직까지 요게 지금 흰 선이 어떤 선이냐면 1년선이에요. 1년선. 1년선 구간의 밑에 있다라는 거죠. 그죠? 1년선에서 밑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저항받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뚫어냈을 시에는 이거는 엄청나게 큰 상승폭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5일선 등락을 준비를 하면서 횡보하는 구간에서 한번 돌파 시도가 나와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5일선이 적어도 241선과 만나는, 마치 이런 구간에서 만나는 순간까지 와야 된다는 거죠. 요때만 해도 이제 여기서 바닥을 살 잡고 이제 올라와 주고 있거든요. 올라와 주고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는 데까지 거의 한 두세 달 걸렸어요. 마찬가지 지금 구간에서 이 5일선이 다시 241선이랑 이런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 내려면 결국에는 이 현재 구간에서 등락을 잘 해주다가 저점대를 이런 식으로 올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점대를 올려주다가 한번 저항받고 떨어지고 여기서 한번 돌파 시도, 그리고 한번 눌렀다가 또 가고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좀 지금은 에코프로 다소 힘들지만 버텨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할 때는 확실한 구간에서 하는 게 좋다. 확인을 하고 들어가자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21선까지 한번 해볼게요. 21선 그동안 이런 추세적인 저항을 그동안 받았거든요. 추세적으로 이런 식의 저항을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추세적으로 이런 식의 패턴으로 가죠. 이런 식으로 핑퐁 핑퐁 이런 식으로 핑퐁. 그러니까 지금 라인이 사실 하나의 또 저항 라인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저항 받으면 이런 식으로 한번 밀리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지금 구간에서 21선, 5일선이 21선을 적어도 골든 크로스 하는 그런 구간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러면서 241선을 뚫어내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가 잘 봐야 돼. 그때부터.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이까지 왔어. 이까지 왔고 여기 돌파 시도를 했는데 한번 눌렀어. 지지받았어. 저는 이때를 노리는 게 기회비용상으로는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확실한 구간에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그 원자재에 대한 시세들, 뭐 리튬 시세도 지금 약간 여기 20만 위안까지 탄산 리튬 20만 위안까지 찍고 지금 약간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다시 여기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니켈도 마찬가지 최근 고점 찍고 여기서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자재 또한 지금 충분히 좀 반등을 좀 내어주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진행 중이고, 전기차 판매 대수 같은 경우는 유럽 쪽이 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유럽 쪽이 판매 대수 1, 2위, 테슬라의 모델 Y, 뭐 BYD 이런 친구들이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도 좋고 한국 쪽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이다. 출하량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늘어났는데 CATL 위주로 좀 많이 늘어났어요. 32%, BYD 뭐 9%, LG엔솔 8%,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CATL 위주로 많이 올라왔어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구리, 알루미늄, LiPF6 지금 대체적으로 플러스로 지금 내어주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좀 무난무난한 것 같아요. 업황은. 그러면 이제 수급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최근 기관들의 수급이 조금씩 좋아지다가 그 어제 목요일 날 좀 수급이 좀 빠졌습니다. 기관들의 수급이 좀 빠졌는데 그래도 기관들의 매수 추이는 계속해서 좀 나와 줄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지난 이제 목요일에는 좀 기계적인 투매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약간 사이드카 치면서 근데 매도 사이드카가 나오면 요즘에는 거의 우리가 좀 매수로 대응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희 이제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최근 뭐 들어가고 종목을 좀 추천드리고 있지만 조금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지금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많은 종목들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다음 주에 레버리지를 조금 한번 잡아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삼성전자로 수익을 좀 드렸습니다. 단기 수익 드렸는데 삼성전자 요렇게 수익을 단기적으로 드렸는데 다시 한번 삼성전자를 드릴지 ETF를 드릴지는 제가 다음 주에 좀 판단을 해보고 타점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수익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SN경제연구소 여기 텔레그램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장 방법은 뭐 쉽습니다. 자, 영상 아무거나 클릭을 하시고 자, 여기서 텔레그램 링크 클릭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료 체험 정보방인데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정제를 해서 지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좀 잘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를 좀 덜어드리는 측면에서 자, 그래서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들 또 필요한 정보들 드리고 있으니까 SN경제연구소 텔레그램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수급으로 이제 다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아무튼 기관들의 매수세, 기계적인 매수세가 최근에 들어오긴 했고 아직까지는 이제 외국인들이 사팔사팔하면서 약간 관망세를 좀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많이 매수를 했는데 얘네들도 어느 정도 지금 물려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평균 단가, 최근 평균 단가를 보게 되면 한 1개월 정도 평균 단가를 보게 되면 96,000원 정도 그리고 기관들이 96,900원 정도 요 정도 평단이에요. 요 정도 평균 단가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에코프로 BM 자, 에코프로 BM 역시도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어떤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긴 했는데 여전히 외국인들이 그래도 최근 들어갖고 좀 매수를 많이 좀 하긴 했는데 얘네들도 막 핸들링으로 좀 비중을 조금 줄였다가 다시 늘렸다가 이렇게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 신용 잔고는 한번 볼까요? 잔고율이 1.4%면 굉장히 낮은 거죠. 뭐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당연히 잔고율 에코프로는 2.18. 역시나 미비하고요. 그러니까 뭐 요거는 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매도나 뭐 대차 보게 되면 대차도 상당 부분 줄어들었어요. 대차 잔고도 상당 부분 좀 공매도 갚았다라는 소리죠. 대차 잔고 상당 부분 줄어들었고 이거는 긍정적인 수치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역시 마찬가지 대차 잔고 공매도 수량이 많이 감소했고 대차 잔고 수량도 많이 감소하는 그런 이제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 이런 데이터들은 긍정적인 데이터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업황도 무난무난하고 뭐 지금 증시의 어떤 수급 문제로 인해 갖고 지금 이렇게 밀린 거고 물론 유상증자의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간에서는 약간 관망을 하되 업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일단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추세 회복을 먼저 해주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일단 주봉상으로는 엄청난 과매도 구간까지 들어왔어요. 사실 이 저점 대비 고점을 딱 그어봤을 때 지금 요게 피보나치 되돌림 상으로 0.786 구간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심각한 과매도권에 왔다. 자, 여기도 주봉상으로 과매도가 지금 뜨고 있죠. 과매도 구간에 오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정말 이 지금 거래량 없이 그냥 이렇게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중심봉 상으로 저점대를 다시 회복해 주게 되면 다시 한번 추세적으로는 상승을 좀 당분간은 상방을 바라보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추세 회복이 먼저 이루어지는지부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여기서 단기 바닥을 잡고자 하는 이런 흐름들은 보여지고 있으니까 이제 추가 하락보다는 물론 조금 뭐 몇 퍼센트 정도 하락은 나와줄 수 있지만 큰 선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를 하시고요. 에코프로 BM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N자형 파동 내어주면서 가고 있는데 지금은 깊게 한번 눌렀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털고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21선 데드 크로스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자,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고 에코프로 영상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